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MVP인데 원노트 MVP예요. 원노트라는 제품이 이제 11층에서도 저희 조기승 MVP가 오늘 아주 재미나게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MVP뿐만 아니라 오피스 튜터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에 제가 소화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자료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계속 여기에 보여드릴 거고요. 또 마침 이 세미나는 다 레코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좀 졸리시잖아요. 그럼 좀 주무세요. 그래야지 다음 세션을 또 잘 들으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 제가 하는 활동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강의 갔던 곳들, 강의했던 교환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요거는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 튜터라는 사이트에 유료 온라인 과정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 지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익히 얘기는 많이 들어봤다. 아니면 나 거기 수강생이다. 다양하게 지금 참석하셨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곳에 저희가 오피스 2007부터 버전 2007, 2010, 2013 그리고 요즘은 이제 오피스 365 과정을 계속 개발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고, 예전에 초기에 오피스 365도 올려놨었다가 이제 화면이 확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과정들을 다 내렸어요. 클라우드 제품들은 화면이 바뀌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올린 게 오늘 협업의 가장 핵심 툴 중에 쉐어포인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사용자 과정, 관리자 과정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회사 운영도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한지 이제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가서 방문 세미나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예전에는 오피스 2013, 그리고 저희 이제 강사님들이 가서 방문 세미나를 하고, 저나 이 이후 세션에 진행할 이희진 이사는 오피스 365와 관련된 세션을 주로 담당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그 다음에 NGO, 이렇게 해서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엔드 유저 시나리오를 좀 보여드리는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이 주제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협업을 이룰 거냐. 근데 사실 1시간으로 이 엄청난 제품들을 다 소화해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유튜브에 오피스 튜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작년 연말에, 이제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제가 웹캐스트로 3시간 분량을 녹화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시면 돼요. 오늘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오피스 튜터 혹은 오피스 튜터 14주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신다, 밤에. 그럼 꽂고 들으시면 한 5분 만에 잠이 오는, 예, 수면제가 필요 없는 예, 그런 웹캐스트가 되겠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 주제를 했고, 요 다음 주제가 아웃룩하고 원노트로 협업을 하는 부분 주제는 제가 재작년에 4시간 분량으로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 컨셉으로 이 오피스 툴을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다 인터넷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동영상은 진짜 너무 졸립더라. 나는 좀 빨리 봐야 되겠다 그러면 교환만 보셔도 돼요. 교환이 거의 제가 화면 캡처 위주로 큼직큼직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교환은 슬라이드 쉐어라고 요즘 파워포인트 파일이나 PDF 파일을 올려놓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여기에 또 중요한 교환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쭉 훑어보셔도 이제 짧게 서머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이건 좀 공유해야겠다라고 필요하면 제가 이제 올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할 부분은 세세적으로 공유는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한 설정은 어떻게 가시고 세팅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할 거는 아닙니다. 그건 다 있죠. 웹캐스트라든지 온라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해드릴 컨셉은 뭐냐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업을 계속 방문해 보면 아직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세요. 마인드가. 일단 도구는 굉장히 좋은 게 일단 들어와 있는데 뭐 정말 뭐 람보르기니 같은 차가 딱 왔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차를 샀는지, 뭐 이런 컨셉들이 팀원들끼리 다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그 뭐 필요한 사람 한 사람만 그냥 점유하고 그냥 쓰다가 돈은 그냥 허공에 뜨는 결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좀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사실 이 설명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세세한 기능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을 도입함에 있어서 직원들, 팀원들, 동료들, 상사들, 부하 직원들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시는데 남들은 그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쉐어링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이 도구를 활용해서 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3, 4년 사이에 정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요. 그 변화 속도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끌고 갈 거예요. 근데 그 변화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은 뭐 오피스 제품이다. 그러면 지금 오피스 2003 쓰시는 기업도 계시고 2007 쓰는 기업도 계시고 2010, 2013 또 올해 말에 2016 베타가 나와요.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됐었어요. 그냥 문서 작성하는 도구니까 2003을 쓰던 2007을 쓰던 그냥 써가지고 같이 보고 프린트 해가지고 아니면 빔에 띄워놓고 회의하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죠.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또 자다 일어나면 어떤 듣도 보지도 못한 회사가 뭔가 서비스를 내놨는데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리더라. 물론 그걸 쓰시는 분과 이제 안 쓰시는 분이 나눠져 있는 게 문제인데요. 그렇게 이미 지금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선호하는 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취미에 따라서 많이 쓰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도구를 우리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같이 써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딱 느껴가지고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는 다 이렇게 저희가 산업시대에 패러다임으로 맞춘 업무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부서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이 사람이 몰라요. 그리고 알아서도 안 돼요.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죠? 너 왜 내 거 가지고 가려고 그래? 내가 보호해야 돼. 다 이런 식이잖아요. 저희가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그렇게끔 저희가 자라왔죠. 그리고 교육을 받고 입사를 해서 업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스마트폰 관심 있는 어얼리 아답터 분들은 이미 또 이런 부분에 또 너무 익숙하고 능숙해요.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하는 사람이 또 분명히 이 안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파티션이 돼 있고 부서장이 있고 이런 체계에서는 사실 협업을 하자라고 하면 안 돼요. 협업이. 먼저 마인드가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를 다 깨부수는 작업이 되고 나서 이제 오피스 365라든지 오피스 2013을 그 관점으로 보셔야지 이제 이런 기능이 왜 추가됐는지를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설득해서 같이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외국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NGO 활동을 국제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형태의 업무하시는 분들과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맞닥뜨리는 분들의 업무 환경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오셨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업무를 이런 식의 자기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와서 일을 하거든요. 여기 위에 4개 층도 가보시면 다 이런 식이에요. 좀 카페 플러스 독서실 같아요. 독서실처럼 이렇게 쭉 칸쳐져 있는 자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개방되어 있는 자리도 있고
자기 고정 자리가 없고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거를 다 이제 무시하겠다라는 거죠. 무시하고 이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내용들은 물론 이제 보안 유지 상태에서 보호가 돼야 되겠지만 이제 외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시그널들을 바로 받았을 때 그 부분이 어떤 부서 간의 경계 없이 계속 유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부터 아니면 실제 이런 인테리어부터 다 바꿔야지 이제 다른 경쟁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새로 창업해서 뭔가 일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할 때 이렇게 적용이 돼야지만 이제는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 아시죠, 여러분들? 땅콩만 보시면 생각나죠. 예. 어떻게 대응을 했길래 계속 대응을 하면 할수록 더 난리가 나요. 예.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에 지금 메신저 내용이 다 까발려졌어요. 그리고 누가 진실인지 참인지는 뭐 언론이 굳이 얘기해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부의 환경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듯이 다 네트워크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게 전 세계 지구인들이 아는데 퍼지는 속도는 채 하루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일을 하는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기존의 조직 체계가 기업이 크면 클수록 이게 한 번에 변화가 오는 부분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원서들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어떤 책이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는지 다 검색 여러분 폰만 터치만 해보시면 다 알 수 있는데 해외에서 업무 관련된 책들 중에 좀 관심을 끄는 책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Working out loud.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크게 떠들면서 일해라는 거예요. 크게 떠들면서. 예전에는 조용히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추고 우리 부서, 뭐 실적 경쟁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서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투명하게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 사람이 저걸 하니까 저 이슈에 대해서는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회사 내에 뭐 직원이 100명이 있고 아니면 1000명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민을 할 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그걸 쉽게 찾아가지고 일을 진척시켜 나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쉽게 알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들도 이런 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보일 거냐. 물론 이제 아래층에서 파워포인트 세션도 있죠.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발표한다라고 하면 파워포인트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쭉 문서 작성을 해서 배포하는 그 업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뭐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든 아니면은 이제 새로 추가되는 여러 가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 굳이 만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다 이게 디지털화돼서 검색이 가능하게 딱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외에서도 이런 책이 지금 나오고 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해외도 이런 바뀌는 변화 시대에 대응을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한국이 늦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도 똑같은 산업사회를 거쳐가지고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게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IT 기업들의 그 서비스가 침투하면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업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오피스 365랑 오피스 2013에 보면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필요한 모든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쓰실 수가 없잖아요.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쓰셔야 되죠. 이 교환은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1세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냥 그룹 웨어죠. 일단 이메일, 그 다음에 일정을 공유하는 캘린더 공유 시스템, 그
그 다음에 화상회의, 그리고 문서를 보관하는 문서 공유 저장소, 요렇게 이제 필요합니다. 요게 1세대 협업 시스템이고요. 이 1세대도 이제 일부 기능만 쓰시는 기업이 있고, 그래도 저 정도는 우리가 화상회의도 하고 캘린더도 다 공유돼 있고, 이제 기업마다 천차만별이세요. 1세대에 있는 기능이라도 다 적용을 해서 쓰시면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 쓰시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2세대로 해서 화상회의를 이제 어떤 전문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다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돌아가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메신저를 도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메신저 지금은 기업용 메신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보면 다 메신저를 쓰고 계시고, 그 메신저를 마이크로소프트 이 메신저로 바꿀 거냐 말 거냐를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랬죠. 업무 시간에 메신저 꺼? 이제 이런 경우 처음에. 예. 너 메신저 왜? 그러다가 메신저가 이제 편하다는 것들을 1년, 2년, 3년, 4년 보다 보니까 이제 메신저가 도입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아직 도입 안 한 기업도 있고 도입한 기업도 있고요. 이제 3세대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저희가 블로그 개인용 블로그, 요즘 뭐 네이버의 파워블로그 또 문제 많이 되지만, 아무튼 이제 블로그도 외부적으로 많이 활용하니까 이 부분도 기업 내부에서 도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한국에서 많이 안 쓰시지만 뭐 위키라든지, 그 다음에 UCC라고 해서 유튜브에 동영상 해서 올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협업 시스템 내에 들어왔고요. 이제 4세대에 와서는 아까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부분이 워낙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카오 페이지죠. 카카오 페이지 맞나요? 제가 카카오는 잘 안 써가지고 카카오 관련돼서 또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회사 내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의 그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내 비밀 통신 같은 것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또 기업 내에 협업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시스템을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다 기업 내에 데이터 자산이, 지적 자산이 외부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죠. 우리 회사의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이제 들어와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오피스 365에는 이미 4세대까지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패턴으로 기능들이 이제 웹브라우저건 어플리케이션을 깔던 스마트폰 앱으로 대응이 되던 있는데, 이제 점점 사람들은 업무를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데스크탑 PC를 켜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제 페이스북에 이제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맨날 이제 스타벅스 오늘은 무슨 점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막 올려놔요. 그럼 막 좋아요를 해요. 왜 좋아요를 할까요? 다른 글은 막 엄청나게 고민해가지고 쓴 글은 좋아요가 별로 없는데, 스타벅스에서 일한다고만 딱 올리면 막 좋아요 50개, 100개 막 올라와요. 그렇게 못하니까. 예. 제 글들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부럽다.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스타벅스 와서 일해보면 정말 스타벅스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점점. 저는 예전부터 계속 스타벅스 일하니까 이제 12시쯤 되면 이제 아줌마 분들이 슬슬 나오시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보면 여기 이제 길 건너에도 스타벅스 있고 바로 앞에도 있는데, 정말 저처럼 거의 4-5시간 앉아가지고 메일 보면서 전화하고 뭐 부하 직원 호통도 치고 아니면 뭐 상사한테 설명도 하고, 그런 광경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외근직이 잦은 영업사원이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부분을 딱 들어보면 그냥 스마트 워킹 하시는 거예요. 보면. 그냥 이분 내근직인 것 같은데 그냥 나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모바일 디바이스 아니면 이렇게 가벼운 뭐 서비스 같은 제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회사에서는 결국 거기에 대응을 해야죠. 그렇게 대응을 하게끔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야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마트 워킹 데이를 해가지고, 그때는 나올 사람 나오고 나오지 말 사람 나오라, 이런 시작부터 해서 점점 해서 한 지가 한 7년 됐거든요. 그럼 이제 저런 도구와 저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앉아서 일하는 사람과 외근직 이렇게만 나눠져 있었어요.
외근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트북 지급하고 휴대폰 지급하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4세대까지로 순식간에 확장이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발리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발리. 예, 좋아요 막 한 1000개 누르겠죠. 제가 발리 가서 일한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진짜로 있어요. 그냥 IT 기업에서 하다가 그만두시고 나와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이 사람 발리에서 일을 해요. 한국적인 일을 하면서. 왜냐면 요즘 보시면은 토지라든지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는데 그럼 거기서 일을 하나. 발리에 만약에 토지가 있다. 발리는 더 좋은 코워킹 스페이스가 많이 있어요. 런던, 뉴욕 이런 대도시뿐만 아니라 요즘 휴양지에 이런 시스템들을 임대를 해줘요. 그냥 PC방 같은 게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로 여기저기 생기는 거죠. 예, 태국을 가도 PC방을 찾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려고. 근데 PC방은 게임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일을 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같이 일을 엮어나갈 수 있게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도 같이 거기 상주를 하면서 아 여기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아이디어 교환하다가 나 할래. 물론 이제 영어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시지만 잠시 이제 한번 그래도 1년에 한 번 아 나는 잠깐이라도 여행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보시면 이제 가이드 따라서 이렇게 가실 수도 있지만 도시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번 자유시간을 갖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런 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프리랜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아까처럼 아까 제 스타벅스에처럼 회사 업무를 보는데 그냥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별종들이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역을 차지할 거고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을 이제는 엄청난 파워를 자기가 권한을 갖고 파워 컴퓨터들을 쓰는 거죠. 큰 대형 컴퓨터들의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순식간에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4세대 기반을 이용해서 사내 전문가를 찾고 일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워크도 사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기초도 지금 기초부터 해야 되는 분 그리고 어느 정도 잘 해서 이미 발리 가서 일하는 분 발리에서 코워킹 스페이스 치시면 그분 이제 인터뷰 기사 나와요. 한 2-3달 전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점점 이 갭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피스 2013이 있고 오피스 365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일단 명칭이 헷갈려요, 사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랜딩 전략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따라야 되지만 자, 왜 오피스가 아니냐? 여러분 오피스 하면은 고정관념이 예전부터 오피스가 지금 벌써 20년 이상 된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다 20대 이상이잖아요. 물론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이걸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아웃룩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잠시 시각을 돌려가지고 해외로 가시면 100% 다 아웃룩을 쓰거든요. 100%는 좀 어폐가 있죠. 뭐 나는 G메일로 웹만 쓴다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업무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웃룩을 쓰시고 그리고 원노트라는 제품이 2003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원노트가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자, 이런 제품들을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랜드 확장 전략에 의해서 이제 이런 서버 제품들이 있어요. 서버 제품들이 담당하는 게 이제 협력을 할 수 있게, 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예전에는 다 여러분들의 로컬 C 드라이브나 USB 드라이브에다가 이 문서들을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2013부터는 이 문서의 기본 저장 위치가 쉐어포인트, 오피스 365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엔 원드라이브. 이렇게 저장하게끔 순서가 바뀌어 있죠. 오피스 2013 지금 쓰시는 분들은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막 로그인 창 뜨고. 귀찮죠. 기존에 써왔던 습관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문서의 보관 위치를 로컬로 보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협업은 사실 안 돼요. 아, 우리는 메일 첨부해가지고 많이 주고받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협업이죠. 그렇지만 메일이 첨부돼서 다운로드 받아서 수정해서 또 첨부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본도 만들어질 뿐더러 협업은 협업이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산출물의 데이터를 이제는 오피스 365라고 하면 이 서버에 저장을 하는 거죠. 문서면 쉐어포인트, 아웃룩에 있는 메일과 일정, 연락처, 작업 정보는 익스체인지, 그리고 화상회의를 하기 위한 부분과 메신저를 상태를 알리는 부분들은 링크. 이렇게 이제 서버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다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게 다 서버에 있으니까 이제 서로 꺼내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거 좀 잠깐 보여줘. 그리고 내가 이거 고쳐놨으니까 좀 업데이트 해줘. 근데 이 부분을 말을 안 하고 다 오토메이션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림 기능이라는 부분을 다 키면 얘가 이거 고쳤어요라고 메일로 알려줄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기능들이 쉐어포인트에 있다라는 거죠. 문서랑 왜 메일이랑 이런 거를 각기 다른 서버 저장하나요? 하나에 저장하는 그렇죠. 그럼 문서 저장 위치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디로 저장하고자를 권장하냐면 다 쉐어포인트에 저장하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렇게끔 기능들이 다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는 쉐어포인트에 저장이 되는데 또 여러분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원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그죠? 원드라이브가 이제 개인용 원드라이브가 있고 기업용 원드라이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범위는 개인용 서비스 오피스 365가 아니고 기업용 오피스 365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기업용이라고 하면 기업용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가 있죠. 근데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라는 브랜드는 사실 쉐어포인트의 하위 집합이에요. 쉐어포인트의 마이 사이트라고 하는 내 사이트를 이름만 싹 바꾼 게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예요. 이게 또 이제 헷갈리죠. 그리고 링크가 내년에는, 올해죠. 이제 2015년이니까 올해부터는 링크라는 브랜드가 없어지고 또 스카이프로 바뀌어요. 기업용 스카이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많이 질문이 나오시고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모든 그런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문서를 보관하는 서비스의 코어는 쉐어포인트라는 친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라든지 이메일, 그 다음에 예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협업의 1세대에 있던 캘린더 공유 이런 부분들은 익스체인지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도 다 오피스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기에. 얘도 오피스예요. 옛날에 오피스 서버라 그랬어요. 잠시 한 3, 4년간.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자를 또 뗐어요. 2010대는 또 떼고 또 붙였어요. 오피스 365라는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예, 쉽지 않죠. 강의하는 자 입장에서도. 이게 다 이제 오피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의 컨셉으로 오피스를 보면 오피스가 아니고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나온 건 다 오피스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오피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피스 365라는 서비스 명칭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 365가 굉장히 큰 컨셉입니다. 기업용 시각으로 보면. 개인용 시각으로 보시면 오피스 365 또 개인 버전이 있어요. 홈 버전, 유니버시티 버전, 홈 프리미엄 버전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그거로 다 그냥 합치기 때문에 한 건데 이게 서버가 다 빠진 거예요. 서버가 다 빠지고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랑 붙일 수 있게 원드라이브, 아웃룩.com 그게 이제 개인용이죠. 그런 찰나에 야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계속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메일 앱도 iOS랑 안드로이드용 굉장히 좋은 어컴플라이라는 앱이 있었는데 그거를
작년 12월에 탁 사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아웃룩 앱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저께 출시를 했죠.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죠, 지금 변화가. 아무튼 야머라는 걸 인수하면서 이제 4세대 협업에 대해서 MS가 계속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세대 협업에 필요한 게 그런 여러 가지 메일이라든지 메신저 필요한 것, 화상회의 필요한 거, 문서, 쉐어포인트에 올려놓고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야머를 통해서 기업 내에도 프라이빗한 소셜 네트워크를 쓰는 거, 보고 분석하는 거, BI 쪽도 다 이제 오피스 365라는 브랜드로 먼저 내놓고, 아, 그래도 우리는 뭐 굉장히 큰 대기업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 못 믿겠다. 너희 데이터 센터에다 우리 데이터 못 넣겠다라고 하면 서버 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죠. 그럼 그거는 이제 자체 전산실에다 놓고 계속 쓰는 식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클라우드가 먼저 나오고 굳이 뭐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에 많은 인원이 들기 어려운 기업들은 그냥 클라우드로 이제 가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알아서 다 이제 해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떠들면서 일하라라고 아까 이런 걸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는 컨셉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다 오픈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심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부터 변화하셔야 되고, 여러분 팀원 변화시키셔야 되고, 상사 변화해야 되고, 부하 직원 다 변화해야 돼요. 우리 투명하게 하자. 내 캘린더 열어주고, 네가 작업한 문서 항상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건 안 보여줘 이러면 안 되고요. 내 것도 다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저부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이제 다 있는데 이게 다 투명하게 열어주고 나서 도입을 하는 거랑, 아, 이거는 우리 회사는 요거는 가리고, 아, 요거는 열어주고, 여기에서는 요 기능은 열고 요 기능은 닫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전산 담당자가 쟤한테 뭘 열어놓는지, 근데 저 친구 퇴사했는데, 그거 다 엄청나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복잡도가 늘어나겠죠. 애초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다 투명하게 간다. 사장님 일정부터 우리 말단사원, 이 말단사원 옛날에 뭐 했는지 페이스북도 열어볼 수 있어야 되고, 트위터도 까볼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협업이 4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 지금 만약에 안 보셨다라고 하면 그냥 브라우저로 로그인을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딱 떠요. 그러면 정말 혼란스럽죠. 그죠? 이거 하나하나만 해도 기능 배우시려면 하루 이상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개인용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 원드라이브 쓰시는 분들이 좀 익숙하게 보이시라고 점점 오피스 365의 화면 인터페이스를 지금 무료 서비스랑 유사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로그인한 다음에 눌러서 들어가기도 하고, 윈 메뉴를 눌러서 로그인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컨셉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대까지 깔 수 있다라는 말에 오해를 하세요. 야, 우리 하나 아이디 사가지고 10명이 쓸 수 있겠구나. 예.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여러 장비에다가 로그인해서 쓰는 거거든요. 내가 이동할 때는 이 태블릿, 회사에 와서는 이 데스크탑 PC, 집으로 가서도 일을 하려니까 집에서도 로그인해서 쓰고, 이렇게 로그인 한다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니까 여러 대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 365를 혹시 도입해서 하는데, 야, 이거 한 개 사가지고 일단 5대 깔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모바일 앱도 굉장히 많이 진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안드로이드를 완전히 다 지원을 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용 오피스가 그저께 태블릿용 오피스가 출시가 됐죠. 그래서 어지간한 문서 편집은 사실 태블릿으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윈도우 태블릿,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오피스 앱은 또 개인 사용자는 무료잖아요.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 이제 이렇게 해서 로그인해서 쓰시는 거고요. 로그인 한 다음에 오피스 365는 설정에 들어가서 뭐 설치를 한다든지 개인 연락처, 일하는 장소 이런 것들 다 바꾸면 다 연동이 되죠.
그리고 일단은 다국적 언어를 다 지원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어 설정 바꾸면은 싹 다 바뀝니다. 그래서 뭐 외국 직원들을 채용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도 뭐 쉽게 일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피스 튜터는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쭉 설명드리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들은 아까 말씀드린 웹캐스트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오피스 튜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작년 가을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예전에는 선릉에 있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바로 길 건너에 사무실을 놔뒀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지 벌써 한 3, 4년 차가 됐었기 때문에 이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 출근했어요. 저희 규칙이. 하루만 출근하면 된다. 책상은 다 있고 출근할 사람은 출근해라. 근데 출퇴근 거리가 멀어가지고 집에서 할 사람은 집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아까 보셨던 그 제품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오후 3시쯤 모여가지고 1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갈 사람은 가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랑 저희 팀장이랑 의논할 사항이 있을 때만 별도로 1대1을 잡든지 화상회의를 하든지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은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캘린더를 서로 다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캘린더를 오픈하는 게 일단 굉장히 큰 반발감으로 온다라고 하면 먼저 MT 가야 돼요. 워크샵. 우리가 왜 캘린더를 다 열어야 되는지. 보든 안 보든 어떻게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일정을 다 넣어요. 개인 일정도 넣어요. 개인 일정도 필요에 따라서 이건 진짜 숨기고 싶다라고 하면 숨기는 기능이 있잖아요. 비공개라는 단추가 있죠. 아웃룩이든 아웃룩 웹 앱이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보시면 일정 작성하실 때 쭉 옵션 창들 보세요. 비공개 체크가 있어요. 익스체인지에 있는 비공개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개인적인 약속이라고 안 보이게끔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쭉 해서 캘린더를 넣는 습관을 일단은 다 들여야 되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래도 다 까기는 좀 지금 저항이 너무 크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 친구가 이 시간에 지금 약속이 잡혀 있는지 없는지 요것만 일단 보게라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 뭔가 좀 워크샵이라든지 회의를 하려고 일정을 볼 때 일일이 전화하든지 물어보지 않고도 이 친구 다음 주에 일정이 이렇게 예약이 잡혀 있으니까 요 빈 시간에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이렇게 되면 안 보고도 돌아가는지 서로 다 알 수 있어요. 아까 떠들면서 일하라는 거에 이제 첫 단계가 캘린더를 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웃룩, 익스체인지 이런 협업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모든 게 화상회의 일정을 잡더라도 저 캘린더에서 잡게 돼 있거든요. 링크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잡을 때 캘린더에서 옵션 하나 딱 체크해서 요 미팅은 화상회의로 하겠다라고 체크하면 화상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기록을 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리 가지고 어떤 사람은 메모장 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고 나서 아날로그로 했더라도 다 디지털로 적어놔야지만 그 적어놓은 내용이 이제 쉐어포인트에 있어야 되겠죠. 쉐어포인트에 보관이 돼 있어야지만 서로 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노트라는 제품인데 원노트의 기본 저장 위치를 쉐어포인트 혹은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에다가 해놓고 그 전자필기장의 접근 권한을 팀원들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열어줘야지만 이제 한 사람이 쭉 기록한 내용이 다 공유가 되고요. 이제 뭐 섹션이라든지 페이지를 나눠가지고 각자 맡은 페이지에다가 취합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매일 첨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 링크만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나는 그냥 원노트만 열기만 하면 이 공유전자 필기장이 백그라운드로 계속 동기화가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라든지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폰에도 다 원노트 앱이 쉐어포인트의 저장소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동 중이라든지 이럴 때도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 있고 요게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에 했던 내용도 다 있어요. 저희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할 때 따로 안 받아요. 그냥
자기 원노트 전자필기장 그대로 남아있으면 돼요. 여기에 다 자기가 했던 게 있잖아요. 이것과 자기의 메일 어카운트만 넘겨주면 끝이죠.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중간 필요 없는 단계들을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저희 뭐 매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냥 다이나믹 CRM을 좀 고가이긴 하지만 쓰고 있어요. 다이나믹 CRM에 보고서를 정의를 해서 그 부분을 브라우저로 띄워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그렇게 다이나믹 CRM까지 도입하기 애매하다라고 하면 쉐어포인트가 엄청 기능이 다양하죠. 확장 가능하고요. 쉐어포인트는 아까 질문하셨던 문서를 보관하는 문서 라이브러리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아까 같은 작업 관리, 프로젝트 관리, 여러 가지 엑셀 시트 형태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여기다 그냥 등록해 놓고 각각의 항목별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를 하거나 다시 필요하면 엑셀이나 아웃룩으로 싱크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조회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라이브러리 영역이 있고 목록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면 출장 경비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희 회계 담당 직원이 엑셀로 첫 행에다가 이렇게 제목 만들어 놓고 필요한 거 받을 거 놓고 그냥 그 엑셀 파일을 이 쉐어포인트의 목록 라이브러리로 생성을 해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웹에서 게시판 입력하듯이 하셔도 쫙 여기 저장이 되고 엑셀에서 할 사람은 엑셀을 열어보고 거기다가 쭉 입력해서 써도 다 양방향 동기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록형 데이터 교환도 가능하고 문서 파일 교환도 가능한 식이 되죠. 그 다음으로 이제 화상회의를 할 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마침 그때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그럼 화요일로 일정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다 똑같이 월요일날 오후 3시를 비워놨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만약에 저희 이제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 반찬회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럼 병원 가서 일을 보고 거기에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냥 그날 저녁에 다 같이 집에서 해요. 그날 안 만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는 방식은 아웃룩에 지금 일정을 만드는 화면이거든요. 근데 위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만 딱 눌러주면 참석할 화상회의 하이퍼링크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해서 메일을 딱 보내면 이게 전체 팀원의 캘린더에도 등록이 되고 메일로도 발송이 돼요. 그러면 메일을 열거나 제 링크 앱을 열어서 이 부분을 딱 누르면 스마트폰에서도 화상회의 참석할 수 있고 PC나 웹브라우저에서도 다 들어올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2010과 오피스 365로 협업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는 별도의 이런 여러분들이 따로 막 설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든 기능은 다 있고 각각의 여러분들 회사에 필요한 업무가 지금 문서 공유부터 해야 되겠다. 일정 공유부터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는 각자 지금 다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별로 이 종합 선물 세트에서 하나씩 딱 꺼내가지고 일단 쓰시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화상회의 하면서 쉽게 문서를 꺼내보는데 이 부분을 메일로 다시 첨부하는 거는 비효율적인 것 같다. 원노트 전자필기장을 하나 공유해서 쓰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확장을 하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시간이 벌써 18분이라서 이 뒤로부터도 장표가 있었습니다만 다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 교환과 웹캐스트 주소에 보시면 야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은 거 다 너무 복잡하다. 우리 페이스북처럼 그냥 페이스북 같은 거를 회사 내에 하나 놓고 싶다라고 하면 오피스 365에 또 야머가 있거든요. 그냥 페이스북 같죠. 근데 여러분들만 보이는 페이스북이에요. 외부에서 안 보이는. 그리고 앱도 다 있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채팅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럼 페이스북을 도입할 때 어떻게 도입할 거냐에 있어서 이 야머 사이트에 가면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일단 이걸 쓰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쓰기 쉽겠죠. 그래서 얌잼이라는 걸 해요. 덧글 배틀을 해요. 덧글 배틀.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활동하신 분은 덧배라고 하죠. 회사 내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질문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변화되는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올려놓고 한날 1시간에 모여서 계속 덧글을 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답변하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게 채팅처럼 실시간으로 여기 주르륵 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얌잼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이 얌잼을 주최한 사람이 나중에 쭉 서머리 해가지고 문서란에다 그냥 올려주면 그거에 대한 토론이 비실시간이었지만 다 이루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협업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형태의 이벤트를 회사 내에 여셔야 돼요. 캘린더 공유를 우리가 하기로 했다? 캘린더 공유를 잘 쓴 사람을 이제 한 달 동안 운영해보고 시상을 해보자.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쓰시면 좀 더 낫겠죠. 네, 저기 에어컨이 아까 켰는데 꺼졌나요? 아, 그럼 켜주시겠어요? 네. 예, 그리고 냉방이라고 돼 있나요? 그 운전 밑에 보시면 기능 선택에 예, 냉방. 네. 그래서 오피스 스토어에서는 이 자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씩 무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요 뒤에 지금 발표하실 이희진 이사가 10,000원으로 4시간. 네? 10,000원 받고 13,000원짜리 책을 줘요. 3,000원 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 365 정말 뭐 좀 배우려고 하는데 그냥 전 대표가 자랑만 하고 갔네. 이제 이게 좀 불만이신 분은 영어긴 합니다만 오피스 365 커스터머 석세스 센터에 다양한 시나리오와 PPT 파일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케이스 자료가 있어요. 근데 영어입니다. 여기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소기업이시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시든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그저께 뭐 막 나오고 한 번에 동시에 막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시려면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로드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다 이제 주소를 넣어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앞으로 6개월 내에 어떤 기능이 런칭이 될 거다라고 또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스터디하고자 하는 분들끼리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멤버십이에요. 유료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관심 있다라고 하면 이제 퓨처 워커스 클럽이라는 데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니까 조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까 웹캐스트 3시간짜리를 보신 분들끼리 무료 커뮤니티가 또 따로 있어요. 페이스북 그룹에 오피스 튜터 14라고 하는 그룹명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토론을 서로 하실 수 있게끔 페이스북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이제 여러분들과 인터넷상에서 계속 뵙는 거로 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